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서머헤이즈님께서 시들무에 처음으로 방문을 해주십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로 시들무에 방문을 하신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서머헤이즈님.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서머헤이즈님께서 오신 이유는 또 섬뜩한 일을 겪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태 살아오면서 절대 안 믿는 것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악마랑 신이랑 귀신이었는데, 제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귀신은 어쩌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네?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는 게 절실히 느껴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좀 많이 소름이 끼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원래 이런 걸 믿지 않았던 분인데 믿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건데 바로 한번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서머헤이즈예요. 때는 2017년 12월 23일입니다. 제가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가 제가 육군으로 강원도에 위치한 부대에서 병력의 의무를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부대명이나 자세한 지명은 좀 밝히기 힘든 점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특정이 되니까. 예, 그렇죠. 좀 추측성 발언들도 많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제 보직은 본부중대 정운병으로 있었는데 그때가 제가 전역이 100일도 안 남은 채였고 2017년 11월부터 지휘통제시 당직 근무라는 것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 부사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친구를 똘비라고 하겠습니다. 제 부사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인수인계를 하다가 처음에 얘기한 2017년 12월 23일이 됐을 때 그날은 당직병 1명, 저랑 당직사관, 부사관 간부님 1분, 그리고 장교 출신분의 당직사령분 1분 이렇게 3명이서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당직 근무를 서는 날이었는데 그날은 그냥 평상시대로 서는 당직 근무였습니다. 그렇게 새벽 1시 한 40분쯤 넘어서 저도 약간 조금 졸립기도 하고 그래서 당직사령님과 당직사관님께 허락을 받고 흡연장으로 갔어요. 이제 가서 라이터를 당기려는 순간에 제가 야산에 등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등 뒤에서 갈대랑 낙엽을 동시에 밟을 때 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 소리가 들렸나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소리에 패턴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발걸음을 옮길 때 저벅 할 때 나무니까 갈대가 같이 밟히면서 저벅 그 소리가 동시에 들리는 소리. 근데 그 소리가 신발이 내는 소리가 아니고요. 맨발로 걸을 때 나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바람이 불면서 내는 소리라고 하기에는 야 이건 너무 이상한데? 라면서 제가 서서히 뒤를 돌아봤죠. 진짜 그 돌아본 시간은 막상 몇 초밖에 안 됐지만은 그 시간이 꼭 무슨 정말 한 몇 시간이 지난 듯 했죠. 그래서 딱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부대에 이제 철조망이 기본적으로 주변을 딱 둘러쳐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그 철조망 너머로 철조망이 이어진 라인을 따라서 그 여자분이 걷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발걸음을 자세히 보니까 무슨 실현을 당해서 안 좋은 생각이라도 하러 가는 중인 것처럼 힘없이 터벅터벅 걷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습은 그때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소름이 끼치는데 그날 영하 19도였거든요. 체감온도도 영하 24도였어요. 그랬는데 그 여자분이 행색이 어땠냐면은 나시 차림에다가 짧은 치마에다가 맨발로 가시더라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 한겨울에 입을 수 있는 사람의 옷차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소름이 끼치는 거랑 별개로 이 추운데 어떻게 저렇게 가시나 얼른 들어가시라고 해야 되나 고민 중이었거든요. 이상하다는 생각을 둘째치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귀신을 안 믿으니까 이때는 이제 처음에는 누가 봐도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제 눈에 보였으니까 형체가 보였거든요. 뚜렷하게. 그리고 또 저희 부대는 반경 2km 이내에는 부대 바로 옆에 위치한 소 축사하시
하시는 할아버지 빼고는 민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2km 떨어진 곳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실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이 부대에 접근을 하시면은 근처에 위병소에서라도 목격을 해서 보고를 하든가 아니면은 탄약고 쪽에서도 탄약 초소를 근무를 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그분들에게서도 무전이 왔었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고를 하고도 나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상함과 동시에 나라도 말씀을 드려서 얼른 들어가시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빨리 지통실에 들어가서 보고를 내가 해드려야 되나? 예. 그 생각을 두 가지 동시에 들었더라고요. 그분이랑 저랑 거리가 7m밖에 안 됐어요. 7m밖에 안 됐는데도 그분이 너무 잘 보였고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보자.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보고를 해드려야 됐다는 생각보다 몸이 그냥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마치 약간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 다리가 이상하게 그냥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 순간에 몰랐었는데 제가 몇 걸음을 걷고 멈추게 되면서 여자분의 얼굴이 본격적으로 더 선명하게 보였을 때 그 이유를 알고 맙니다. 그 여자분이 왼손에 뭔가를 움켜쥐고 계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날뛰 낡은 손도끼였어요. 본인 팔을 천천히 들어올리더니 그거를 팔 접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팔꿈치 쪽에 그쪽을 스스로 서걱서걱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괴이한 광경을 보게 되니까 머릿속으로는 떨어지라고 하는데 발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마치 그 동물이 천적을 봤을 때 몸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느낌처럼요. 제가 그 느낌을 처음으로 이해를 하면서 처음으로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이 끼쳤던 건요. 그 여자분의 표정은 환하게 기괴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마치 자기 팔을 쓸어내는 일이 본인에게 최고의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와, 이대로 있다가는 나도 잘못되겠다. 이거 철조망이 있다 치더라도 이거 더 큰일이 일어나겠다. 직감을 한 거죠. 그래서 적먹던 힘을 쥐어짜내서 그때는 제가 발을 어떻게 옮겼는지는 모르겠는데 간신히 발을 옮겨서 부대 건물 안쪽을 뛰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냉기가 확 끼쳐오는 겁니다. 한겨울에 그 냉기가 아니고 뭔가 푹 하는 그런 공기가 끼치면서 제 귓가에 목소리가 나지막히 들리는 겁니다. 어디가? 너도 살려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너무 무섭고 이거 울고 싶은 그런 느낌이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뒤돌아보면 더 큰일이 날 것 같고 이 여자는 지금 손도끼를 듣고 있는데 내가 뒤돌아보다가는 정말로 사단 나겠구나. 그와 동시에 이 초점은 어떻게 넘은 거지? 저 사람 사람이 맞나? 그 순간에 제가 여태까지 믿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거짓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쥐어짜내고 짜내서 전속력으로 그냥 부대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때 마지막으로 그 여자분이 소리를 쳤던 말이 뭐냐면 이제 기회 없어! 기회 없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기회가 없다고? 저는 이 말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의 뜻을 제가 머지않아서 알게 됩니다. 어쨌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무조건 도망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끼 든 여자. 그때는 진짜 정말 저부터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든 거짓이든 어쨌든 내 귀에 내 눈에 보였던 것들 들렸던 것들 어쨌든 내가 겪은 거니까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 도망만이 내가 살 길이다. 그랬죠. 그래서 도망을 간신히 진짜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 2층을 거의 기다시피 간 것 같아요. 진짜 네 발로. 다리는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가지. 진짜 정신은 피폐해져 있지. 내가 봤던 게 뭔지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3층에 도착을 하고 저 앞에 지휘 통제실이라는 마크가 보이니까 살았다. 이제 보이는구나. 그래서 힘없이 딱 들어갔는데 당시 사장님께서 제 얼굴을 보시고는 야 썸머야 너 왜 표정이 무슨 40년 늙은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피폐해져 있어? 무슨 일 있어? 왜 이러더라고요. 당시 사관님께서도 얼굴을 봐주시더니 야 너 지금 얼굴이 말이 아니다. 무슨 10kg 이상 빠진 것 같다. 야 너 무슨 일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거울을 봤죠. 거울을 봤는데 정말로 약간 좀 어디 흙바닥에 굴러온 듯한 그런 행색이더라고요. 근데 비도 안 왔거든요. 비도 안 왔고 눈도 일주일 전에 다 내리고 안 내렸었거든요.
일주일 내내 이제 맑았었거든요. 그래서 땅도 젖어 있던 상황도 아니었고 눈도 거의 다 녹은 상태였고 그랬어가지고 저는 그게 아닙니다. 네, 저 그냥 그 밖에서 그냥 담배 피다가 잠깐 저 돌뿌리에 넘어졌습니다. 네, 넘어져가지고 지금 이런 겁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러고 이제 넘겼죠. 왜냐하면 제가 봤던 거를 말씀드리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솔직히 이거를 또 누구한테 얘기하자니 아이고 너는 뭐 헛것 봤다, 너 뭐 잘못 봤다, 안 믿어주실 게 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돌아와서 이제 초콜릿이나 한 봉다리 뜯고 그냥 뭐 스스로 괜찮다 이건 별일 아니다, 내가 본 것은 잠깐 헛것 봤던 거다, 내가 피곤해서 잠깐 그런 거다, 그렇게 자기 체면을 하면서 그렇게 문을 서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아침 7시가 되면서 점호를 하게 되고 점호를 하면서 아침 식사가 지나게 되고 9시가 되자마자 저는 긴장이 확 풀리면서 이제 다음 당직을 서게 되는 당직병에게 이제 인수인계를 해주게 되고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생활관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뭐 졸도하듯이 제자리로 들어가서 잠에 취해버렸습니다. 진짜 그때는 정말 잠에 취해버렸다는 표현이 알맞을 정도로 졸도했습니다. 정말로 진짜. 그렇게 한 4시까지 취침이 허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낮 한 4시까지인가 잤었는데 귀에서 자꾸 뭔가 군대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질적인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경찰차 소리 이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제가 뭐 잘못해서 뭐 경찰서에 끌려왔나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멀쩡히 제 눈을 뜨고 보니까 제 생활관 침상에 정상적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어서 창밖으로 내다보면 바로 밀병서가 보이는 생활관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대정문이라고 하는 입구라고 하는 위병소로 시선을 향했죠. 그랬더니 거기에 민간 차량 한 대랑 경찰차 한 대가 서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대대장님이랑 중대장님 포함해서 부사관 간부님들까지 전부 모여 계셨어요. 그런데 군복 차림이 아니었고 운동복 차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림으로 다들 계시더라고요. 다들 표정을 먼발치에서 봤는데 다들 그게 말이 되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냥 호기심에 진짜 정말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내려가 봤는데 거기 있는 분들 중에 형사로 보이시는 분 한 분이랑 경찰관 3분 정도가 이렇게 동행해서 오셨더라고요. 그 주위에도 이미 그 장병들까지도 몇몇 분 계셨었고요. 그런데 제가 나가자마자 그날 같이 있었던 당직 사장님이셨던 김중대장님이랑 당직 사관님이셨던 유하사님께서 저를 보시자마자 썸머야 잠깐 와봐, 잘 왔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리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시선들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입으로 잠 안 깬 척 연기를 하면서 갔는데 이제 형사님으로 보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여쭈시더라고요. 혹시 12월 23일 날 새벽에 뭐 하셨습니까? 라고. 아니 이거는 꼭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약간 용의자한테 묻는 듯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새벽에 뭐 하긴요. 그날은 제가 당시 근무를 썼죠. 방금 전까지 자다가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깨가지고 나온 것 뿐입니다. 그랬더니 약간 제가 조금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하도 그런 어투셔가지고 그랬더니 형사분께서도 그 확인차 여쭌 겁니다. 예,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인근 야산에 시신이 발견됐는데 어이구. 그게 사실 이 부대의 뒤편에 있는 야산 쪽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뒤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경찰이 지금 증거 수집하면서 현장 감식 중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목격자분들을 찾고 있는데 인근에 민가가 없는 대신에 여기가 유일하게 부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부대원분들 중에 목격자가 있으실까 해서 방문을 한 것뿐인데 혹시 뭐 그날 전후로 뭐 수상한 것이나 뭐 수상한 점을 보셨다거나 뭐 그런 거 없으셨는지 뭐 다들 없으십니까? 이렇게 여쭈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그치. 설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이제 이기적이 느껴져서 옆에 봤더니 제 부사수 똘비가 어디에 와가지고 저한테 썸머 상병님 저 엄청 떠십니다. 지금 괜찮습니까? 저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괜찮아 그냥 안심을 시켰죠. 그때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감출까? 대대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상황이실까? 이런 생각이 막 이제 머릿속에서 짬뽕이 되니까 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근데 형사님께서 그런 제 모습을 캐치하셨는지 저를 보시더니 그러면 저희 단둘이랑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뭔가 아시는 듯한데 지금 아무래도 많이들 계셔서 많이 힘드시는 것 같은데 확인차 말씀만 전에 듣고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마지못해서 이제 형사님에 따라서 저희 부대의 뒤편 반지하 쪽에 가보면은 보일러실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 보일러실을 못 가서 그 입구에서 형사님이랑 경찰관 분이랑 얘기를 했죠. 그런데 형사님께서도 경찰분들께 야, 너네도 일 봐. 가봐. 얘기만 할 거니까 한번 가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찰관 3분이 가시고 이제 저랑 형사님만 남게 되었는데 그렇게 남게 되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더라고요. 몸 떨렸던 현상이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좀 진정되고, 예. 예,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이제 형사님 그렇게 단둘이서 이제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날 목격했던 것과 이제 제가 들었던 것과 제가 그 제통실까지 거의 기어가다시피 했던 일까지 네. 싹 다 빠짐없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형사님께서 그렇군요. 그런데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긴 하지. 예. 네, 그래서 제가 왜요? 이랬더니 그분 사망 추정 시간이 11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형사님께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쭙는 건데 혹시 그 여성분의 인상착의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나시 차림의 치마의 맨발 차림이었다고 색깔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얼핏 보기에는 조금 중년 여성분이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표정이 굳으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건, 이 이야기 저희가 서머님께 더 이상 안 여쭐 테니까 서머님께서도 외부에 발설하지 말아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랬거든요. 저희끼리 조용히 해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대대장님께서는 지금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봤죠. 모르신대요. 오로지 절만 알고 있으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를 대대장님께서도 아시는 부분이면은 저도 대대장님께서 여쭈시든 뭐 다른 가부님께서 여쭈시든 뭐 상관이 크게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저만 알고 있으면은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 대대장님까지도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던 차였는데 제가 보고를 안 하면은 보고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명령 체계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대장님께 말씀을 따로 해놓을 테니까 서머님께서도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이게 뭘 그리 숨겨야 하는 일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현장 감시까지 했다며 그러면은 꽤 큰 사건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담배불도 해주시면서 고생하셨겠다고 좀 위로도 해주시고 가서 좀 쉬고 계시라고 피곤하실 텐데 바쁜 사람 불러서 죄송합니다 이러시고 그러시면서 천천히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보시더라도 제가 조금 고생을 했던 게 눈에 보이셨나 봐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일을 겪었었으니까 뭐 믿든 안 믿든 그런 거를 떠나서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그 일이 지나가고 대대장님께서는 저한테 따로 더 이상 뭘 여주시지 않으셨고 그리고 다른 간부님들께서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계셨었지만 너무 신경을 안 썼죠. 왜냐하면 야산에서 시체가 발견된 사건 치고는 너무 조용하게 지나갔거든요. 그 이후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정대로 뭐 일과도 하고 일과 지내다가 뭐 당직 써고 이렇게 지내다가 말차 휴가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3월이 되어서 저녁날이 됐고 저희 생활관의 친구들이랑 엄청 친해졌거든요. 친해지면서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친구들이지만 그 친구들한테 야 너네 다음 달에 혹시나 외박 나올 일이 있으면은
내가 놀러 갈게. 같이 놀자. 제가 사실 집이 좀 많이 멀거든요. 거기서 제가 복무했던 곳에서 5시간 걸리거든요. 그랬는데도 그 친구들이 아직 복무하고 있으니까 또 외박 나오는데 저라도 조금 위로해주면서 같이 놀아주면은 편하고 반갑기도 하고 어차피 사회에 나오게 될 애들이면 기왕이면은 더 친해지면은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달에 꼭 외박 나와라. 외박 스케줄 잡히면은 나도 그 스케줄 잡아가지고 같이 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달간 또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고 4월 14일이 됐습니다. 예. 그날 외박을 나오면서 애들이 나오는데 한 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제 부사수 똘비였습니다. 근데 그 똘비가 어디서 봤냐면은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는 겁니다. 네. 원래 위병소 근무를 본부중대 소속은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얘가 갑자기 위병소 근무를 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네 혹시 뭐 훈련 중이냐? 훈련 중에는 물론 간혹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아니요, 저 사실 이거 위병소 끝나면 제가 좀 있으면 끝나거든요. 예, 제가 끝나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막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와, 그러면서 야, 이거 뭔 일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면회실이 따로 있거든요. 면회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작전과장이랑도 지나거든요. 작전과장님께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어이구 썸머야, 야, 박수를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이거 썸머 이거 어쩐 일이냐? 야, 씨. 그렇게 서로 안부도 묻고 얘기도 하면서 같이 또 흡연장에 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작전과장님께서 표정이 굳으시더니 사실 너 전역하고 나서 부대가 한 번 더 뒤집어졌었다. 사실 대대장님께 내가 전해 들었는데 너 그 여성 시신 봤다는 거 알고 있다. 그거 사실 며칠 전에도 우리 부대 방문했던 그 형사 알지? 그 형사가 와서 너 찾던데 내가 전역했다고 갔다고 혹시나 뭐 연락 닿으면 얘기 좀 전해드리라고 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 언제 얘기해 줄까 했는데 오늘 해야 될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그 여성 시신이 사실 다른 타지에서 되어서 네. 이 부대 뒷산에 묻혀진 중년 여성분이라고 하시는데 그 사범이 누구냐면은 그 중년 여성의 남편분이랍니다. 오. 근데 이 남편이 술에 폭언에 마누라 폭행에 심지어 여자 문제까지 아주 그냥 진짜 종합 선물 세트인 겁니다. 인간 쓰레기에. 그러다가 이 여성분께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니랑 끝낼란다. 집을 나가려다가 남편이 그거 듣고 너무 열받아서 집에 있던 나무 장작을 조금 패던 선도끼로 선도끼구나. 그 여성분을 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인 거는 도끼로 한 번 내렸으면 그걸로 그냥 끝낼 것이지 그걸 여러 번 했거든요. 네. 형사님 말로는 10여 회 이상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시신을 발견했을 때도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답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남편이 일단은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이거를 은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시신을 어디다 묻어야 될지 모르겠답니다. 어디를 묻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타지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묻어야겠구나. 그곳이 바로 저희 부대의 뒷산 야산이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묻는 과정도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이 땅을 파내가지고 매장을 하는데 기껏 다 팠는데 그 마누라분을 묻는데 이게 오른팔이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끝끝내 안 덮어지는 겁니다. 잘. 그래서 그거를 토를 했죠. 예. 그래서 제가 본 것이 그 여성분께서 왼팔로 그 날뛰 달기는 손놓기로 오른팔을 스스로 해하고 계셨었던 거고, 그리고 막상 생각해보니까 이제 기회 없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기회 없어가 무슨 뜻이었냐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예. 너 아니면은 지금 나를 발견할 기회 없어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너 말고는 이제 목격자가 없어 이런 느낌으로. 예. 알고 보니까 그 목격자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그런 암시였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작전과장님께서 추가적으로 그게 사람 아이고 진짜 그러면서 그러면은 왜 제 부사수가 지금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습니까? 여쭤봤더니
자조과장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네가 강원도에 사는 것은 아니지만 너도 어느 정도 여기 부대에 복무를 하면서 대충 흘러가는 판이 알지 않냐. 강원도의 깊은 곳의 일들은 알려지지 않은 비밀들이 엄청나게 많다. 예. 신문과 뉴스에 나오지 않은 것이 정말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다. 이 정도는 세 발의 피다. 그러면서 사실 이 부대 친구들도 이 부대원들도 몇몇이 봤댄다. 그 사건이 터지고 나면서 몇몇이 봤단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무서워서 군무를 못 쓰겠대. 그래서 한 중대에서 항의가 들어왔단다. 마음의 편지까지 쓰였어. 오. 그래서 대대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전 중대원들 위병 써서 이렇게 오더를 내린 거죠. 그래서 주마다 한 중대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게 된 겁니다. 이야, 그럴 일 거의 없는데. 예, 그럴 리 절대 없거든요. 예. 그 결국에는 제가 그 크리스마스 전전날 본 것은 그 여자분의 영가였고 그분의 죽고 나서 그 후의 모습을 본 것이었던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제 예. 지인분들이나 제 가족한테나 제 친한 친구들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미친놈이다, 너 뭐 잘못 먹었다, 다 미신이다, 귀신이 어딨냐 이런 얘기를 할 게 뻔했기 때문이죠. 뭐 저도 귀신은 안 믿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당사자인 저도 안 믿는데요, 뭘. 그 사건 이후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별일 없고 야.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목격한 귀신 목격 실화설이었습니다. 야,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서머에이지님께서 이야기를 또 너무나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였어요. 또 사건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오늘 서머에이지님께서 또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혹시라도 다시는 귀신 보시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신을 목격을 하신 그냥 일반적인 썰이라기보다는 뭔가 그 행동이 너무 기괴해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더 섬뜩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우리 귀족님들도 혹여라도 군대나 아니면 군대가 아닌 어느 곳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귀신을 목격을 하신 분들 계시면 꼭 이렇게 제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시작 전에 저 포함해서 제 친구들 3명, 저까지 4명에서 거기를 갔었는데, 네. 이름을 정하자면 똘순이, 똘비, 훈이라고 지정을 할게요. 네, 본인은 디바인. 네, 맞습니다. 일단 똘순이는 귀신을 보는 친구예요. 그리고 저는 무당들이 저한테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작년 11월쯤이었어요. 제가 편도가 너무 부어서 일도 못하고 계속 집에서 약만 먹고 누워서 잠만 자고 있다가 몸이 괜찮아져가지고 밤 11시쯤 애들한테 연락을 해서 나 너무 집에만 누워 있었다 보니까 좀 우울하기도 하고 정신병 걸릴 것 같아서 너네 시간이 되면 다 같이 드라이브를 가자 라고 해서 밤 11시쯤에 애들이랑 모여서 저녁을 먹고 경기도 청평의 호산나 대학이라는 곳으로 출발을 합니다. 비가 많이 내렸었고요. 도착을 할 때쯤은 비가 다행히도 그쳤었고, 가는 동안 애들이랑 신나게 노래도 듣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돌비님 라디오도 듣고 아유, 그러면서 가다가 감사하죠. 막 도착을 했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다 같이 구름 과자를 하나씩 물고 내리기 시작했죠. 그러고 제가 운전을 했으니까 내리자마자 제 왼쪽에 흰색 컨테이너가 있었어요. 창고로 네. 보이는데 네. 딱 거기로 시선이 딱 집중이 되더라고요. 컨테이너 창문을 바라보는데 사람 같은 존재가 가만히 서서 저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예, 이거 사진 직접 찍으신 거잖아요. 네,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예. 저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저도 처음 귀신을 목격을 했다 보니까 제 몸이 굳었어요. 어떻게 생겼죠? 흰색 옷을 입고 있었고 키는 한 180 정도 돼 보였어요. 그러고 얼굴은 창문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머리는 되게 길었어요. 그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저도 놀라가지고 얼음이 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똘순이가 저한테 쭈뼛쭈뼛 걸어오더니 예. 저기 귀신 있어. 우리를 보고 있어. 라고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쳐다보지 말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알겠다. 나머지 애들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먹던 구름 과자나 계속 먹자. 라고 얘기를 하고
애들이랑 그렇게 마저 먹던 구름 과자를 먹고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뭔가 눌리는 기분이기도 하고 섬뜩해가지고 애들한테 일단은 차에 타봐라, 내가 가면서 얘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차에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저런 얘기 있잖아요. 뭐 장례식을 갔다 오면 몇 군데 들렸다가 집에 가라, 어디 가면은 뭐 어디를 들렸다 가라,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3군데 정도를 들리려고 차를 타고 한 6km 정도 달려서 편의점에 도착을 해요. 편의점에 도착을 해서 뭐 살 거 사고 애들한테 얘기를 시작해요. 내가 차에서 내렸는데 저기에 무언가가 우리를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처음에는 안 믿었죠. 똘순이는 같이 봤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같이 동조를 해주는 거야. 진짜 있었다. 우리가 미쳤다고 도착하자마자 차에 타라고 얘기를 하겠냐. 그렇게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똘순이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주위를 둘러보더니 무언가가 우리를 따라온다, 차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훈이랑 똘비가 점차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괜찮을 거다, 그냥 잠깐 그러겠거니 해서 차를 그대로 계속 운행을 해서 30km 와서 남양주까지 와서 차를 세워요. 그러고 햄버거 가게에 들어가서 햄버거를 사고 나오는데 저 빼고 애들 3명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나도 얘기를 해달라.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를 들어봤는데 그때 시간이 저희가 청평에 도착했던 시간이 새벽 2시였어요. 그러고 남양주에 도착한 시간이 한 새벽 3시 10분 정도 되고요. 똘순이가 저희가 봤던 귀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똘비가 거기서 얘기를 하기를 이 친구는 귀신이라는 존재를 믿지도 않았고 뭐 무당이라는 얘기도 믿지 않는 친구였어요. 근데 자기가 그 도로에서 어떤 할머니가 캐리어를 끌고 가시는 걸 목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길 제가 저수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수지인데 댐이 있어요.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이제 댐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콸콸콸은 아니더라도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친구들 3명은 전부 다 처음에는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똘비가 캐리어를 끌고 가는 할머니를 봤다, 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똘순이랑 훈이가 확 놀라더니 너 방금 못 봤냐고, 할머니 방금 캐리어 끌고 지나가셨다, 남양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야? 네, 저는 어쨌든 제가 데리고 오기도 했고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좀 현실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라. 지금 새벽 3시인데 캐리어를 끌고 가면 그 바퀴 대굴대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냐. 봐라, 지금 여기 차 한 대도 안 다닌다. 얘기를 하니까 걔네들도 어리둥절하는 거죠. 근데 확실히 봤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뭐 됐다, 큰일 났다, 이렇게 느끼고 다시 차에 타요. 그러고 제가 아는 여동생이 무당인데 그 무당 동생한테 전화를 합니다. 새벽 3시니까 당연히 잘 거 아니에요. 전화를 받아요. 봤더니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법당에 있었다. 너는 아니기를 바랬는데 어떻게 딱 너한테 전화가 오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미안하다, 뭐 내가 오늘 폐가를 간 거는 아니고 그냥 야경을 보러 갔는데 나도 목격을 했고 내 친구들도 무언가를 목격을 했단다. 애들이 좀 이상한데 법당으로 좀 가봐도 되겠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장 오라고 하더라고요. 남양주에서 법당이 인천인데 인천까지 한 60km 조금 넘어요. 태워서 출발합니다.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출발을 하는데 이제 똘순이가 점점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이 손 놓지 말아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아니 혼자 막 중얼중얼 거려요. 저는 고속도로를 엄청 밟고 가고 있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얘기를 하길, 나는 지금 귀신이 보인다, 내 앞에 앞유리에 매달려 있다. 근데 지금 제가 나한테 얘기를 하길, 너 걔손 안 놓으면 쟤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죽일 거야만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놀랐지만 놀란 가슴 추스리면서 괜찮다, 나 이 손 안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 잡고 가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운전석에 타고 있었고 똘순이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훈이가 운전석 뒤에 타고 있었고 똘비가 조수석 뒤에 타고 있었어요. 근데 운전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룸미러를 보시면 제 대각선 뒤에 타 있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부러져라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똘비가 눈도 안 깜빡이고 계속 저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1분 지났나 갑자기 막 웃어요, 혼자서. 죽여버린대. 이렇게 웃더라고요, 똘비가. 진짜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근데 딱 거기서 생각이 나는 게 무당 동생이 저한테 하는 말이, 만약에 제가 앞전에 폐가를 가는 걸 즐겨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같이 간 친구들이 귀신을 보거나 시이면 너한테서 떨어지지 말게 해라. 신체적 접촉이든 너의 물건이든 애들한테 줘라. 그러고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달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딱 떠올라서 11월이니까 춥잖아요. 제가 입고 있던 패딩을 벗어서 똘비한테 덮어줘요. 그러더니 또 훈이가 뒤에서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왜 그러냐, 훈이야 왜 그러냐 하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이제 룸미러로 봤는데 씩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우여곡절 끝에 인천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법당에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가요, 애들을 데리고. 네, 그 무당 동생이 나오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소리를 지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 도대체 어딜 데리고 갔길래 이렇게 잡기가 쉬워오냐. 홍두명이 아니다. 도대체 뭘 했길래 애들한테 이렇게 잡기가 쉬워오냐.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달라. 숨 좀 고르고 얘기 좀 하자. 그러고 한 1, 2분 정도 지나서 얘기를 해요. 정평에 갔다 왔고 해가를 간 건 아니다. 나도 무언가를 봤다. 근데 이 똘순이도 나랑 같은 무언가를 본 것 같다. 나머지 애들은 그 존재는 보지 못했고 내가 보지 못한 할머니의 존재를 나머지 3명은 봤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4시 한 반에 도착을 해서 의식을 시작합니다. 어쨌든 애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의식을 치르는데 똘비가 의식을 치르는데 계속 저를 쳐다봐요. 계속 저를 쳐다보면서 웃었다가 화를 냈다가 눈을 감았다가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무당이 몸에 손을 대면 엄청 자지러치듯이 쓰러지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1시간 정도 의식을 치르고 그 똘비라는 친구는 기절한 건지 잠을 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쓰러집니다. 그러고 나머지 애들은 다행히도 아무 문제 없이 그 자리에서는 일이 끝났고요. 그러고 친구들을 집에 데려다주고 며칠이 지나서 무당이랑 그 장소를 다시 가게 돼요. 가기 전에 제가 계속 거기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가고 싶다 가야 된다. 혼자 스스로 그 생각이 들어서 무당한테 같이 가줄 수 있냐라고 부탁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날 딱 전화가 와요. 만나자고. 그래서 저녁을 먹고 12시쯤 출발을 해요. 그때는 아는 형님과 저랑 이제 무당 동생이랑 이렇게 셋이 가요. 도착을 했고 이제 무당 동생이 편의점에 들려서 쌀을 사오더라고요. 그러고 자기 밥방에서 챙겨온 물품들이랑 뭐 이런 거를 꺼내서 준비를 해요. 종이컵에 쌀을 붓고 거기에 향을 꽂고 향에 불을 붙이고 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식을 한 10분 정도 치르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알고 있었지만 너 친구들이 있어서도 얘기 안 했다. 너가 본 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물귀신이다. 그때 제가 얘기를 했죠. 거기서 딱 생각이 나가지고 맞다 그런 거 같다. 왜냐면 봐라 저기 바로 물이 흐르는데 물소리 들리지 않냐. 엄청 고요하기 때문에 크게 들리거든요. 근데 무당도 들린다. 당연히 들린다라고 하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내렸는데 물소리를 못 들었다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길 무언가에 씌어가지고 그 소리를 못 들은 거고 아마 너 친구 중에 한 명 계속 물속으로 가자 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똘비가 그랬어요. 법당을 가면서 얘기를 하길 나 물소리는 못 들었는데 이제 물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나서부터 거기가 되게 가고 싶었다. 되게 가고 싶었는데 나도 너가 가자고 하니까 무슨 일이 있겠거니 하고 그냥 올라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버스가 딱 그 길을 지나가요. 새벽 2시에 청평이면 되게 시골이잖아요. 새벽 2시에 버스가 지나가는 것도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 무당 얘기를 하길 저거 사람 태우는 버스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저는 솔직히 코웃음을 쳤어요. 말이 되냐? 그냥 차고지로 가는 버스 아니겠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사진 보내드린 게 전봇대 사진 있었잖아요. 거기에 딱 버스가 잠깐 쓰더니 아무도 안 내리고 다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보자. 저기 뭐가 있냐. 가보자 해서 가로로 한 줄로 서가지고 가요. 제가 중간에 서 있었고 아는 형님이 오른쪽에 서 있었고 무당 동생이 왼쪽에 서 있고 그렇게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갑자기 무당 여동생이 자기 혼자 엄청 뛰어가요. 엄청 뛰어가는 걸 보고 저랑 형님은 당황을 해서 한 1초 정도 아이 컨택을 하고 무서운 반 당황 반으로 빠른 걸음으로 무당 동생이 있는 곳으로 가요. 네, 무당 동생이 갑자기 훅 뒤돌더니 저희를 보면서 하는 말이 애기 목소리로 여기 애기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2차로 당황을 탔죠. 그래서 당황 타고 나서 물어봐요. 애기가 뭘 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무당이 줄넘기를 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애기 목소리로.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는 안 하냐라고 하니까 저희를 보면서 같이 놀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자 오래 있었다고 심심하다고 자기를 놀아달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형님을 보더니 형 발목 아프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 형님이 작년에 오토바이를 타시다가 크게 사고가 나셔서 크게 수술을 한번 하셨어요. 근데 무당 동생은 그 형님을 그날 처음 봤고 추우니까 꽁꽁 싸매고 있잖아요. 당연히 긴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무당 동생이 그 흉터를 볼 일은 없고요. 그러고 형이 당황을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걸 어떻게 아냐? 혹시 너가 얘기한 적 있냐? 그래서 당연히 저는 없다. 형님 얘기를 왜 남한테 제가 마음대로 하고 다니겠냐? 그 얘기를 하는데 또 무당 동생이 갑자기 또 뛰어가요.
또 당황해서 따라갔죠. 그러더니 아까 제가 그 귀신을 봤다는 컨테이너 앞에 가서 얘기를 하길 이번에 또 목소리가 바뀌어요.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저를 보고 한숨을 팍 쉬어요. 그러니 너 내가 이런 데 오지 말라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동생 돼야 되지. 미안하다. 나도 뭐 내가 폐가를 다니지만 내가 이때 친구들을 데리고 온 건 폐가를 가려고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데리고 온 건데 네. 미안하다. 앞으로 내가 좀 조심하겠다 하더니 막 저의 멱살을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이번이 마지막이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야.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동생은 원래대로 돌아오고 제가 물어보죠. 기억이 나냐? 예. 너가 나한테 한 얘기를 기억을 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 난다. 근데 내가 뛰어가는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청평에서의 썰은 끝이 나지만 제가 그 동생이랑은 지금도 정말 친하게 지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밥을 먹을 정도로 친하게 지내요. 예. 지금은 어쨌든 4개월이 지났고 저번 주에 만나서 물어봤죠. 너가 모시는 할머니가 너한테 오신 것 같은데 나한테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다. 무슨 의미로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너는 아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 내가 너 신내림 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 네. 근데 저는 신내림을 못 받는 상황인 게 저희 가족이 절실한 기독교세요. 아버지는 교회 장로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거절을 하고 넘어가는 상황이죠. 내가 너 계속 옛날부터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너가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안 받으려고 계속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아마 노하신 게 아닌가 싶다. 너 앞으로 절대 그런 데 다니지 마라. 특히 물이랑 산이 같이 있는 곳은 절대 다니지 말라 하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이번 썰은 얘기가 끝납니다. 어마무시한 일을 겪었네요. 그냥 뭐 귀신을 보려고 간 것도 아니고 우연히 갔던 곳인데. 네네. 와, 그러면 그 귀신 보시는 분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시겠네요, 앞으로도. 그쵸. 폐가를 가서 겪었던 일들이랑 뭐 이런저런 일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디바인님께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음번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폐가나 아니면 또 다른 쪽의 이야기도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디바인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디바인님의 이야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디바인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여전히 멋지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진짜 저는 좀 요런 목소리 좀 부럽긴 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네. 제가 폐가 다니는 걸 좋아했었을 때 아이고. 그때 이제 제가 겪었던 기이한 저런. 일들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가주셔야 이야기가 생깁니다. 저희는 맞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가신 분들이 계셔야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디를 가셨길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을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디바인입니다. 이 일은 사실 올해 초반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번에 시들모 참여했을 때 당시에 그때 있었던 무당 여동생이랑 지금 교제하고 있는 무당의 남자친구 형님도 그때 당시 저랑 같이 폐가를 가셨고, 어허. 아시다시피 폐가 가는데 그냥 폐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가잖아요. 그렇죠. 귀신 이제- 나오나 이렇게 보죠. 예. 근데 그 무당 동생을 제가 쫄라서 결국 약속을 잡았습니다. 안 그래도 그게 궁금했어요. 못 가게 할 것 같은데. 절대 못 가게요. 맨날 전화 와서 폐가 가려고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을 돌리면 진짜 귀신같이 알아서 전화가 와요. 너는 가면 안 된다. 너는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이유를 물어보면 무당들이 저는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런 운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만약에 제가 정말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쨌든 무슨 일이 생기는 거를 제가 직접 겪어보고 싶어서 좀 도전 정신으로 폐가를 한창 다녔었죠. 100번의 말보다 한 번의 경험. 네, 맞습니다. 무당 여동생도 제가 계속 쪼르고 만약에 내가 진짜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나는 뭔가 내가 겪었으면 한다. 근데 만약에 너가 너무 내가 걱정이 되고 그러면 한번 같이 가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한 3개월 동안 꼬드겨서 결국 그날 약속을 잡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빅 이슈잖아요. 빅 이벤트니까. 이제 같이 폐가를 다녔던 제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려요. 한 2주 전쯤 이날에 어디 폐가로 갈 건데 이번에는 우리끼리 가는 게 아니라 무당이 동참을 한다. 그러니까 다들 미쳐서 연락 오죠. 나도 갈래 해서 그러면 안 됐지만 모인 인원이 한 8명 정도 됐어요. 아, 파티원이 다 찼군요. 네, 8명 예. 정도 모여서 약속을 잡고 화성에 있는 폐가로 갑니다. 그날은 저희가 폐가를 총 3군데를 돌았고 네. 원래 제가 폐가를 돌 때 절대 안 가는 곳이 첫 번째가 종교시설, 두 번째가 수영장, 세 번째가 병원인데 네. 어쨌든 무당도 있고 큰일 있더라도 일단 응급처치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3군데 중에 병원을 선택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초등학교를 제가 컨택을 해서 그날 출발하게 되는데 출발할 때는 차 2대로 넷 나눠서 출발했고 따로따로 지역이 달라서 저희는 서울 쪽에서 출발을 했고 다른 차는 하남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도착지에서 만나자 해서 저희가 한 밤 10시 반쯤에 출발을 해요. 서울에서 1시간 20분 정도 달렸고 초등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다 같이 모여서 구름과자 하나씩 먹으면서 아 진짜 무섭다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별 시답지 않은 얘기하면서 있다가 들어가자 하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는 엄청 큰 학교는 아니었어요. 네. 총 4층 건물에 북도식으로 돼 있는 학교였는데 예. 이제 좀 폐교가 된 지 오래됐는지 창문도 다 깨져 있고 안에는 내용물들도 없었고 네네. 그냥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폐교였어요. 다 같이 1층 문으로 들어가는데 1층 문을 딱 열고 들어갈 때 철판이랑 소파 같은 것들이 1층에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다 같이 조용히 조심히 올라갔다 오자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저는 폐가를 갈 때 항상 문을 열고 들어가면 네. 들어가서 또 닫아요. 그러고 나올 때 또 문을 열고 또 닫고 그렇게 한 층 돌고 한 3층쯤 올라갔는데 1층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항상 이거는 제 철칙이었고 제 규칙이었던 게 문을 닫고 들어가고 문을 다시 나와서 또 닫고 그러면은 문이 열렸다가 닫힐 일이 없지 않습니까? 딱 계단 올라가서 3층으로 들어가는데 쾅 소리가 아래서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당에는 좀 혼자 심각하고 저희는 막 와 재밌다 와 진짜 오늘 뭐 있나 보다 이러고 또 도는데 그 3층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네. 이제 3층에서 4층으로 딱 올라가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리가 다 돼 있었어요. 교실들은 전부 다 정리가 돼 있었고 교실을 들어가면 정말 아무것도 없이 깔끔했어요. 그냥 먼지만 쌓인 교실이었고 3층에서 4층으로 딱 올라가는데 그 철판 긁히는 소리 아시죠? 철판 긁히는 소리가 2번 정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때부터는 저희도 좀 긴장을 했죠. 뭐 잘못되는 거 아니냐 무당 동생한테 가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거 괜찮냐 우리 지금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니까 괜찮다 가보자 아무 일 없을 거다 하고 4층에 올라가서 그 칠판 긁히는 소리가 나는 교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다 같이 플래시를 켜고 보는데 뭐 무서워서 못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은 그냥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고 저랑 무당 남자친구 형님 이렇게 셋이서 그 교실에 들어가요. 네. 그 교실만큼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혹시 밖에서도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 안에서도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해서 문을 열어놓고 들어가는데 다행히 저희가 딱 문을 열었을 때는 그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고 별일 없이 그렇게 그 초등학교는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고 두 번째 초등학교로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이동을 해요. 근데 그 학교는 정말 단층 건물이었고 교실도 한 4개 정도밖에 없는 정말 작은 학교였어요. 아, 살짝 분교 느낌. 네, 산 중턱에 있었고 저희도 차를 세워두고 한 20분 정도 걸어 올라갔던 걸로 기억해요. 걸어 올라가서 똑같이 긴장 풀 겸 과자 하나씩 먹으면서 첫 번째 갔었던 폐교에 대해 얘기를 하고 이번 학교는 좀 쉬어가는 타임으로 규모도 작으니까 천천히 그냥 돌고 쉬어가는 타임으로 갔다가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쉽게도 그 학교는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문이 잠겨 있어서. 아이고. 근데 그때 제가 진짜 섬뜩했던 게 보통 초등학교를 보면 벽화 같은 거 많이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귀엽게 애기들을 그려놓고 동심을 유발할 그런 그림들을 그려놓잖아요. 예. 근데 벽화가 딱 하나가 그려져 있었는데 성인 여성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 같았어요. 근데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섬뜩했었거든요. 서양풍으로 그려져 있었는데 그냥 걸어가는 포즈였어요. 아, 네. 근데 코가 말도 안 되게 오똑하게 쏟아있고 이게 초등학생들이 보라고 그려놓은 그림인가 싶을 정도로
저는 정말 섬뜩했거든요. 예.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야 일로 와봐 여기 뭐 그림 그려져 있어. 내가 봤을 땐 너무 섬뜩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다 보러 와가지고 그 그림을 보는데 네. 저 빼고는 전부 다 이게 뭐가 섬뜩해? 이런 느낌으로 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닌데 이거 진짜 섬뜩한데 이거 기분 나쁜데 저 혼자 그렇게 중얼중얼 한 2, 3분 정도 그렇게 서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그 무당 동생이 제 팔목을 탁 잡고 내려가자 하고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는 혼잣말로 계속 중얼중얼 거렸죠. 아 진짜 섬뜩한데 저거 아닌데 나 왜 이러지? 아 근데 저거 진짜 기분 나쁜데 이 얘기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러고 산을 내려와서 차에 타서 3번째 병원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는 하남에서 오셨던 형님들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예. 먼저 출발을 하셨고 저랑 무당 여동생이랑 그 무당 여동생 남자친구 형님 그리고 다른 형님 이렇게 넷이서 제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갑니다. 예. 도착해서 똑같이 구름 과자 하나 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서로 긴장도 했고 저도 기분이 안 좋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으니 뭐 이번에는 없겠지. 반대로 이번에는 뭐가 좀 보였으면 좋겠다. 어쨌든 우리한테는 지금 무당이 있는 상황인데 뭐 하나라도 우리가 느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오가는 중에 저는 그때도 나 그 그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돈다. 계속 맴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찝찝하게 그 병원에 들어가요. 그 병원은 규모가 조금 컸어요. 한 7층 정도 됐었고 병동이 한 평수로만 치면은 한 1000평 정도 됐었어요. 정말 넓네. 그 병원을 들어가서 1층부터 7층까지 걸어 올라가고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올라가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게 뭐 폐병원이면은 정리가 돼 있는 데들도 있지만 그냥 널브러져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병원은 후자에 속했었어요. 정말 더럽고 사람 동물 배설물도 있고 근데 사실 그런 큰 폐가를 가면 귀신보다 제일 무서운 게 저는 노숙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왼손에는 야구방망이 하나 들고 올라갔는데 저 멀리서 휠체어 그 끼익끼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들었냐?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나 생각을 하고 6층을 또 병실 하나하나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바로 옆 병실에서 그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포기를 할까 했었죠. 나 먼저 나가 있을까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 앞전에도 무슨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만할까 했는데 형님들이 막으셨어요. 그 무당에도 너가 힘들면 형이 힘들면 나가라. 걔가 저를 형이라고 부르는데 형이 힘들면 나가라.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데 형님들이 뜯어 말리시죠. 뭔 소리냐. 너가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같이 돌자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요. 그러고 그 휠체어 소리는 다시는 못 들었고요. 그리고 7층까지 돌고 마지막 지하로 내려가는데 예. 지하로 내려가자마자 정말 곰팡이 썩은 데가 정말 심했어요. 천장도 다 무너져 내리고 바닥 대리석들도 다 깨져 있고 그런 지하 1층에 도착을 하자마자 그 무당 여동생이 갑자기 혼자 울어요. 갑자기 혼자 울더니 정말 여기 애기들이 있는데 정말 불쌍하다. 이 병원 이 아이들한테 제대로 치료를 안 해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똑같이 그냥 애기들이 너무 불쌍해 이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저희는 계속 다독이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 저희도 빨리 즐길 건 즐기고 볼 건 보고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동생 팔짱을 끼고 그대로 한 바퀴를 돌아요. 지하 1층을. 근데 거기가 왼쪽은 재활병실이었고 네. 오른쪽은 애기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겸 병원 침대도 놓여져 있었고 예. 그냥 그런 공간이었는데 저희가 왼쪽부터 들어가요. 재활병실 안에도 또 작은 병실로 3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닫이 문으로 첫 번째 재활병실 안에 있는 그 병실을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근데 희한했던 건 그 병실 안으로 들어가면 천장까지 전부 다 거울로 돼 있었어요. 첫 번째 병실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두 번째 병실에 들어가려는 순간 무당 여동생이 들어가지 마 하면서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셋 다 정말 놀라가지고 진짜 한 10초 동안 정적으로 굳게 서 있었어요. 그러고 조금 진정이 되고 나서 물어봤죠.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나가서 설명할게. 지금 문 열지 마. 들어가지 마. 그러고 어쩔 수 없이 그 두 번째 방은 못 들어가고 세 번째 방을 돌았다가 다시 원래 지하 1층 계단이 있는 그 앞으로 다시 옵니다. 넷이 와가지고 서로 그냥 눈빛만 바라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그 무당 동생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마이쮸를 꺼내더라고요. 마이쮸? 네, 마이쮸를 꺼내서 여기 애기들 너무 불쌍해하면서 마이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동생이 저희한테 실수한 것도 없었고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 동생을 보더니 화가 엄청 나더라고요.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었어요. 혼자 이게 뭐지? 왜 내가 화를 내고 있지?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지? 이 생각을 하면서 조금 화를 식히려고 구름 과자를 하나 다시 빼서 불을 붙이고 피고 있는데 아무리 시간을 보내도 그 화가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얘기를 해요. 나 진짜 여기 못 있을 것 같고 지금 내가 느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올라가서 나가서 얘기를 해주겠다. 예. 그래서 나머지 3명이랑 다 같이 그 병원을 나오게 됩니다. 네. 나와서 제 차를 세워놨던 그 주차한 곳에 걸어서 한 5분 정도 갔고 다 같이 그냥 또 나와서 구름 과자를 하나씩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형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아까 무슨 일이었냐?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근데 그냥 갑자기 기분이 확 안 좋아졌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화가 치밀어 올렸다. 네, 나도 이유는 뭔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고 형들이 그냥 그러면 차에 좀 기대서 쉬어라 하고 저는 그냥 멍 때리고 있었어요. 형 두 분이랑 그 무당 여동생은 그냥 서로 웃으면서 장난치고 있었고 근데 트렁크에 기대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 그 무당 여동생이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안 되겠다, 쟤는 죽여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꾹꾹 참고 있었어요. 또 진짜 나 왜 이러지? 이 생각하면서 꾹꾹 참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먹고 있던 구름 과자를 한 입 딱 물면서 시선을 피해를 하려고 왼쪽으로 딱 돌아보는데 어떤 검은색 연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연기 같은 게 쓱 나타나더니 또 쓱 하고 사라져요. 저건 뭐지? 이러고 딱 그 연기를 보고 저는 그 다음에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고 눈을 떠보니까 차 안에 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 우리 조금 전까지 밖에서 구름 과자 먹고 있지 않았냐? 얘기하니까 처음엔 다 진짜 기억이 안 나? 너 기억 안 나?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저를 얘기하면서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사람 바보 만들지 말고 무슨 일이냐 말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남자친구 형님이 딱 입을 열더라고요. 그 무당 네. 여동생한테 너가 괜찮으면 너가 얘한테 얘기해 하고 얘기를 해서 그 무당 여동생이 얘기를 해주길 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왼쪽으로 시선을 회피했다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먹던 구름 과자를 땅에 버리고 그 무당 여동생한테 달려들어서 뿔 했대요. 제가. 그래서 형님들이 정말 건장하세요. 키도 190 가까이 되시는 형님들이시고 운동하셨던 형님들이시다 보니까 몸이 정말 좋으세요. 그래서 사실 남자 2명에서 성인 남자 하나 맞기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 정말 힘들었대요. 저를 그 무당 여동생한테서 떠뜨릴 때까지가 정말 힘들었고 그 여자의 목을 보니까 긁힌 상처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기억이 안 난다.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그 무당 여동생이 입을 열길 예. 너 첫 번째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그 칠판 긁는 그 교실에 들어갔을 때 기억하냐? 그래서 기억한다 라고 하니까 여동생이 얘기를 하길 원래 거기 너 안 데리고 들어갈라 했다. 왜냐면 걔가 너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나는 느꼈다. 그러고 저희 셋이 들어갔을 때 활짝 웃더라. 마치 너를 기다린 애처럼. 그리고 두 번째 초등학교 그 벽화 봤을 때 그 처음 교실에서 봤던 그 귀신이 너를 기다리고 있더라. 똑같이 그 말을 하더라. 왜 너가 거기서 그렇게 몇 분 동안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혼잣말을 했겠냐. 걔가 거기서 너한테 딸려온 거다. 그러고 병원으로 들어갔을 때 너한테 엄청 심하게 장난을 치더라. 막 진짜 제 어깨 위에서 막 춤도 추고 물구나무 서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말로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라. 장난치지 마라 하니까 내 목 상처를 봐라. 너가 미친놈 아니고서야 내 몸 털끝 하나 안 건드리던 애가 내 몸에 이렇게 상처를 냈는데 지금 이것도 내가 거짓말하는 걸로 보이냐. 내가 이래서 너 폐가 가지 말라는 거다. 왜 너만 못 느끼냐. 엄청 혼났어요. 정말 차에서 동네까지 넘어오는 1시간 동안 정말 많이 혼났어요. 그렇게. 와. 사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정말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제 얘기를 듣는다면 다 똑같이 소름 돋아 하실 거예요. 정말 무서웠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폐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안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을 겪었다면. 왜냐면 귀신을 탄 거 아니에요, 이거. 그쵸. 빙의가 됐다거나. 정말 제가 아직도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예. 제가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어쨌든 뭐 악귀일 수도 있고 잡귀일 수도 있지만 그런 귀신한테 제가 휘둘렸다는 게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 그 부분이. 네,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신내림을 받아서 어떤 무업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귀신들은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신이라도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신 거네요. 그렇죠. 아,
이 무당이 정말 제 입장에서는 정말 용해요. 그 여동생이. 네네. 점사를 봐도 걔가 올해 뭐 조심하고 뭐 있을 거야. 별 치덥잖은 얘기를 해요. 근데 네. 그게 단 한 번도 틀림없이 날짜까지 다 맞추더라고요. 예. 그러고 그 동생이 저한테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그냥 처음엔 약 파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네. 예. 그래서 또 소문해서 다른 용하시다는 그 무당님을 찾아갔을 때도 딱 앉자마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 다른 무당집에서 신내림 받아야 된다 해서 너 여기 온 거잖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생년월일도 안 여쭤보시고. 아, 근데 그렇게 들었는데도 저한테 이런 귀신의 장난이 찾아오니까 또 머리가 어질어질하죠. 이게 디바인님에게도 제가 그냥 소견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디바인님 같은 분이 시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쵸? 그쵸? 딱 네. 이 신내림 받기 전인데 내림 받고 싶진 않아. 그렇다고 해서 뭔가 확신도 없어. 지금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네. 모두가 받으신 건 아니에요. 모두가 그냥 한번 거부해보자, 이렇게 쭉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네. 나는 그냥 받아서 이쪽 길로 가서 그냥 좀 확실하게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심사숙고하시라는 거를 항상 말씀드려요. 왜냐면 그 무당 동생분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요가 아니라, 네. 뭐 다른 무당분들을 뭐 찾아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겠지만 아닌 네.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쵸. 이해가 되시죠? 그쵸, 네. 어디를 갔는데 너는 신가물이 아니야, 안 받아도 네. 상관없어 라는 대답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쵸.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곰곰이,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디바인님이 경험하시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구속 쪽에 계속 맹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고, 근데 그거를 한번 끊어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한 번도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한 번 더 해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어떤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떤 게 더 보인다든지, 그래 봤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소견을 네. 드린 거고, 말 그대로 안 해봤던 게 있으면 한번 그 상황을 한번 해보시면 네. 어떤 다른 결과가 뭐 안 좋은 쪽이든 좋은 쪽이든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좋은 왜냐면- 쪽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네. 이 무속적으로 계신 분들이랑 계속 있으면 거길 타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안 느끼던 것도 느끼게 되고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예, 특히나 좀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으니까 심사숙고를 한번 해보셔라 라는 거에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디바인님은 영적으로 예민하시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흉가 패가 가지 마시고 제발. 알겠습니다. 예, 뭐 재미든 아니면 확인을 하려고 하시든 안 가시는 게, 그리고 들려도 보여도 무시해 보시는 걸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많은 분들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러고 계시거든요. 네. 네, 무시하시면서 살아가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은 방법일지도 모른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네. 디바인님께서 이야기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진짜 뭐 말주변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 과거에 겪었던 일이 있으실 때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현재 일만 들어서 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디바인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 선무당짓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저는 이런 분 저런 분 많은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시청자 참여하시는 분 중에 영환분들도 많이 계시고 귀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모두가 무당 쪽으로 가는 거라면 굉장히 쉬웠겠죠. 길은 하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혹시 갈림길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방법도 해봤으면 저 방법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거, 아니면 어떠한 종교를 가져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무속 쪽의 길만 있는 건 아니고, 혹여라도 진짜 무속 쪽의 길만 있으신 분이라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한번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